그다음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또 권성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권성동. 오늘 오후 2시에 영장 실질 심사 받으려고 출석을 했고 아직도 이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역시나 오늘도 나오면서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선장구처럼 들어갔습니다.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범죄자들 중에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없죠.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로 자신은 결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미 지난 몇 주간 권성동과 통일교의 이 커넥션이라는 거는 온 국민들이 다 이미 봤습니다. 보도를 통해 확인을 했고 특검도 아마 영장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다수 담았을 거라고 봐서요. 본인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결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마도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가서는 저는 혐의에 대한 일부 인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구속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고육지책은 결국 한덕수처럼 일부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특검의 수사에 앞으로 더더욱 협조하겠다는 모습을 판사 앞에서라도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만이 권성동의 이 구속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결백을 강조했지만 실질 심사 내용은 좀 일부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어떤 건 인정하고 1억 받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쇼핑백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 어디까지일까? 어느 선까지는 아마 예? 변호사의 어떤 법률 자문을 받아서 어느 선까지는 인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네. 저도 사실 좀 감안하기가 어렵고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최근에 인정했던 부분은 한학자를 만나러 그렇죠. 이 천정궁에 간 적이 있다. 절은 했다. 절은 했다. 근데 돈은 안 받았다.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보좌관의 차명폰을 쓴 적도 있는 게 이미 보도로 다 드러났고, 그리고 뭐 이미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택배 기사를 이 윤영호로 오인해서 보좌관이 의원님이 끝나고 조사 끝나고 보자고 하신다, 이런 어떤 녹취가 이미 다 시중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일단 현직 의원이라 가지고 도주의 우려라기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크다. 그리고 혐의의 중대성이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셔가지고 판사님께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은 그 발부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언급했던 몇 가지 사례들 중에 그동안 신나게 언론에서 부인했던 내용 중에 일부는 인정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네요. 일부는 말씀 인정할 것 들어보니까. 같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 네. 게 왜냐하면 구속영장 결국 그 증거인멸의 우려잖아요. 증거인멸이 뭐 갑자기 뭐 CCTV를 없애고 지우고 이런 게 아니라 거짓말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뇌물 공여자 그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지금 상당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일치되지 않는 발언을 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를 만난다는 걸 인정한 거였고, 자 그다음 이제 아까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쇼핑백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근데 이거를 거짓말하기가 쉽지가 않고 둘러대기도 어려운 게, 일단 한덕수 전 총리를 생각해 보면 한덕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무회의 끝나고 다음 날 보니까 갑자기 뒷주머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와 있었다. 이 계엄 선포문. 예. 그래서 그것도 결국 번복했잖아요. 그렇죠, 번복했죠. 종이 한 장을 몰래 넣은 것도 말이 안 되니까 번복한 건데 지금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저라고 나왔더니 뭐 뒤에 갑자기 쇼핑백이 하나 꽂혀 있었다라고 거짓말할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종이 한 장도 한덕수도 거짓말이라는 걸 자기가 뻔히 아니까 네. 번복을 했는데 쇼핑백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봤다고 하는데 지금 봤다는 사람이 많은데, 건네줬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그냥 들어갔다 나왔더니 내 차 안에 있더라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아마 증인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의 번복이 있을지는 아마 내일이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전략적으로 아마 거짓말 번복이 저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큰 거는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는 부분, 차명폰을 썼다는 부분, 그리고 이 윤영호 씨와의 진술을 맞추려고 했다라는 부분, 이런 게 다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위나 사실관계를 지금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특검의 조사로 드러난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대목에서 어떤 부분까지 자신이 인정을 하느냐, 뭐 그거 모든 게 다 사실인데 휴대전화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또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할 거고, 차명폰을 사용한 부분도 또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 건데, 뭐 사실은 뭐 겁이 나서 윤영호가 어떤 조사 내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들어보려고 했다라든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인정이랄까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사람도 이제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일부분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전혀 트집 잡히지 않을 부분들을 아마 좀 고안해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뭔지 참 모르겠어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오늘 나온 동아일보 단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에게 1억 원을 건넨 뒤에 당시 동석자에게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황이 밝혀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뇌물 공여한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하나씩 지금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증거 꽤 많이 갖고 지금 드러나지 않은 증거도 있을 거라고 있을 거예요. 봐요. 특검은 꽤나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은 여기서 몇 가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오는 거고 저는 그래서 오늘 매우 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근데 이거는 이제 끝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 거대한 권성동 개인의 착복이 아니라 이게 정치와 종교의 유착이잖아요. 이게 이거의 시작이란 거예요. 이거 권성동이 구속되는 순간 저는 사실상 이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이 특정 종교가 얼마나 유착 관계로서 범죄를 반헌법적 행위를 시도했는가가 이 권성동의 구속으로 이제 사실상 아주 크게 인정되면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서 정치와 종교의 이 정도의 유착 관계가 전 기억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의 시작점이다. 이 권성동의 구속이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1억 받고 뭐 절하고 이런 것까지 다 밝혀졌었는데 노컷뉴스 단독으로 나온 보도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지난해 총선 당시에 권성동이 5선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에 대규모 청년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 행사가 거의 무슨 아이돌 그 콘서트급으로 정말 대규모 한 8,000명이 모였대요. 근데 이걸 주최한 단체 실체가 불분명하고 재산 규모도 한 수십만 원밖에 갖고 있지 않은 단체가 이런 정말 대규모 군악대 공연까지 있는 그런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이제 총선 전에 뭔가 이제 총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통일교가 갖다 바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뭐 K-피스 뭐 어쩌고 하는 행사였는데요. 여기에 실제 그 아마 뒷배는 통일교일 가능성이 높고 이 K-피스 행사와 관련된 주최자가 아마 윤영호 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호 씨가 따로 만든 사단법인이었나 단체를 통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리에는 이게 시기가 2024년 초이기 때문에 우부 요인까지 다 참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보도상으로 접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자리에 그러니까요. 참석했다라고 하고 굉장히 난다긴다는 사람들 다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관중들이 모인 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그 어떻게 이런 행사를 열 수 있느냐 이 단체가 국세청의 기록을 보면은 뭐 자산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어떻게 치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의문점도 있고 그 의문을 해소하는 건 아마도 윤영호라는 인물 자체가 통일교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는 통일교 쪽에서 이미 벗어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윤영호 개인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일단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권성동 의원이 갔다라는 거는 자신의 그 출마와도 이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가 1월 7일인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강원도에서 1월 5일쯤에 권성동이 자신이 이번에 지역구에 다시 또 출마하게 됐다라고 출마 선언을 한 후에 이 서울에 있었던 올림픽 체조 경기장 행사에 와서 굉장히 많은 분에게 또 인사를 하고 모습을 보이는 거죠. 축사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뭐 당대표 출마 여부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자신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윤 핵관으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통일교로부터 늘 받아왔고 총선에 도전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통일교의 지원을 받았던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행사 참석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 말고도 사실은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도 통일교 행사에 권성동이
등 떠밀어서 대선 후보를 참석시킨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사실은 통일교와 이어졌던 전례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권성동과 통일교는 얼마나 끈끈한 사이인가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당시 보도를 보면 요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행사 슬로건이요. 희한하게도 강릉에서 당시에 열렸던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슬로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무슨 비쿨 비샤인이었나? 비 뭐였는데? Grow together, shine forever. Grow together, shine forever. 그리고 당시 행사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거봐요. 오부유인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성동 의원 이렇게 참석을 했죠. 그 알 수 없는 행사에 이렇게 오부 요인이 다 온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작용을 한 거고 그 알 수 없는 행사에 청년 8천여 명이 모인 거는 어디서 뭐가 작용했을까요? 이건 뭐 합리적인 유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종교적 힘이 아니면 이런 행사에 정치인들 모이는 행사에 청년들이 막 수천 명이 와 윤석열 대통령 온다 이렇게 갈까요? 뭐 조희대 대법원장 온다고 갈까요? 안 가요. 종교 행사니까 수천 명이 운집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지금 특검이 갖고 있는 의혹, 당원 모집 의혹 그거 10,000명, 20,000명, 10,000명 이거 청년 조직 만들겠다고 했던 그것과 전 이거의 연관성을 지금 특검이 찾고 있는 거라고 보고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찾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성동이 시작이고 윤석열 정부 국민행까지 이어지는 이 정규 유착의 이 대형 범죄가 이제 드러나는 서막 이 콘서트 보고 와 이만큼 모을 수 있구나 대단하다. 예. 통일교 진짜 대단하다. 아 대단하다. 네, 네. 예. 그런 부의장님이 아까 전에 특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미 공개한 거 말고도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하나씩 흘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또 하나 흘렸어요. 속보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JTBC가 특검이 권성동에 하는 관봉권을 전달한 것을 포착을 했다. 1억 원을 4개에서 5개 뭉치로 각각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한 걸로 특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증거를 여럿 제시했다. 네, 이렇게 보도가 지금 났습니다. 치밀하네요. 치밀하네요. 보도에 나온 거는 일부분인 그러니까요. 것 같고 네. 저렇게까지 세세한 증언과 증거를 확보했다면 아마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 권성동을 포함한 권성동 측은 또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잖아요. 한학자 총재 말입니다. 일단 내일 출석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대요. 이제 체포영장 청구가 임박해지니까 아무튼 뭐 수사에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출석을 하면 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야, 근데 이거는 되게 엄청난 수사입니다. 통일교 총재가 아마 특검의 수사를 받는 거는 사상 초유의 일일 거고요. 아마 이 교단 전체가 흔들릴 만한 수사이기 때문에 권성동에 대한 수사보다는 아마도 아무리 통일교와 유착 관계가 있는 권성동이라고 하더라도 통일교 입장에서는 홀리마더 한학자가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또 이 조사를 어떻게 또 버텨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경우에도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이쪽도 역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핵심 인물이 결국 윤영호 씨예요. 그렇죠. 윤영호 씨가 대부분 다 메모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특검의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특히 이 한학자 총재의 비밀의 방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이 가평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했던 특검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이미 특검 쪽은 준비를 해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특검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게 계속 한학자 씨가 그 뭐 아프다고 하고 무슨 시술 받았다라고 하고 조사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고 조사를 다음 주에 받겠다 그러고 계속적으로 지연을 했거든요. 심지어 이번에도 16일에서 17일에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시든지 말든지 우리는 나오라고 했다라고 이제 특검이 최후 통첩을 날리니까 그제서야 나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세인 건데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이 특검의 기세에 밀려서 지금 출석하는 거기 때문에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나 이런 증언들에 대한 판단을 아무리 최근에 어떤 전관 변호사라든지 이제 이런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잠깐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증거들을 만약에 확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학자 총재 측에서도 이번 특검 조사에 상당히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대비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예. 아마도 진술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아서 한 번 조사받는 거 말고 김건희처럼 쪼개서
받으면서 특검이 어떤 내용까지 조사를 해왔는지에 대한 판단을 아마 탐색전을 좀 초반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뭐 장시간 조사를 받더라도 질문만을 그냥 듣는 정도? 이 사건이 굉장히 또 큰 사건인 게 정교 유착의 고리가 아주 세밀하게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완전 엄청 반헌법적 행위죠. 큰 그쵸 네. 국정농단이에요. 그럼 한 학자가 그럼 내일 오전에 출석을 하면 특검이 아까 이제 자신감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뭔가를 얻어내야 할 텐데요. 아니 저도 진술거부권 예상을 하는 게 아마도 지금 한학자 총재는 지금 두려울 겁니다. 이 권성동이 만약 구속이 되면 그 다음은 나을 텐데. 그럼 얘네가 어디까지 알고 있지? 나에 대한 그 윤 전 본부장의 그 증언과 기록과 증거들, 그 내부 고발 이외에 어떤 증거들을 포착하고 있는지 진술 거부권만으로 다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아마도 특검이 몇 개를 흘릴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버텨봐야 너 버티면 구속돼. 우리 이 정도까지 알고 있어. 하나 쓱쓱 흘릴 텐데 그거 캐치하러 전 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아마도 들어갔을 때 이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면 특검이 그거 외부에 공개할 겁니다. 한학재 총재의 연관성은 우리가 이 정도 있다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속보하면서 한 줄 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특검이 한학재 총재와 관련돼서도 이 정도 추가 증거가 확보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면은 아마 이거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첫 조사를 하고 나서 영장 청구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가 좀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증거나 증언이 확보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학자 쪽에서 입을 열지 않는다면 일단은 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이 크다고 생각할 텐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씨보다는 한학자 총재가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거나 그냥 가평으로 돌아가게끔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뭐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었던 누구였죠?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전 검찰총장 했던 사람들이 전관 변호사를 맡으려고 했었을 정도로 거부하기 힘든 어떤 수임료를 제시하거나 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불구속 상황에 만약에 놓이게 되면 통일교의 어떤 이 점조직이나 뿌리가 우리가 상상하기보다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정말 미세한 바닥까지 통일교 조직이 다 뻗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주한다고 하면 잡기 어려울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예, 한학자 구속도 아마 그러면은 청구를 제일 간절하게 특검이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이면 권성동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전해드릴게요.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고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